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이 건강한 주식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유명 주간지나 일간지에 중요한 기사가 나오면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10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 남코카서스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남코카서스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다. 상실할 가능 위험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푸틴이 러시아에 2022년인가 2023년에 이제 침공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이쪽은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좀 모르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중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의 중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해서 와봤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이 지역의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뜻밖에도 지금까지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터키와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진 아제르바이잔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그 기사에 실려 있는 지도인데, 보시면 아제르바이잔이 여기에 있고 이 아르메니아는 바로 옆에 있죠. 여기에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아르메니아 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제르바이잔 땅이 됐다가, 이 지역에 이제 원래 아제르바이잔 땅이었지만은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아르메니아 거가 됐다가 전쟁이 또 나서 뒤에 나올 텐데 2020년인지 2003년인지 그때 또 전쟁이 나서 아제르바이잔이 다시 차지하고 뭐 그랬던 게 있고, 이 보면 이제 이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 바로 밑에 이란이 있고, 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뭔가 탄약이라든지 물자라든지 그런 거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이란과의 관계가 중요해졌는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잘 말을 안 듣게 됐다.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아제르 지역에 나우키반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아제르 지역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좀 약간 떨어져 있죠. 보면 이제 프로스펙티브 코리도 해가지고 이 회랑, 그러니까 뭔가 통로가 지금 이제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옆에 이제 터키. 이제는 나라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트르키아라고 부르죠. 트르키에가 원래는 아르메니아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구도가 바뀌면서 이 둘이 지금 화해를 이제 좀 약간 모색을 하고 있다. 이 조지아는 이제 원래 러시아계인데 그냥 러시아 말을 잘 듣는 애들로 그냥 남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세 나라가 중요한데 특히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이쪽에서 이제 좀 구도가 바뀌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지도자들이 30년 넘는 정쟁 끝에 처음으로 중재자나 제3자 없이 단독으로 회담을 하고 있었다. 이게 7월 10일 날 얘기죠. 이 보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단독으로 이게 회담을 하면서 뭔가 관계 회복에 지금 이런 모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이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이스탄불을 역사적으로 방문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권시 황대를 받았다. 이거 이제 다음에 제가 살짝 챗GPT를 사용해서 정리한 게 나올 텐데, 이 아르메니아와 터키 간의 사이가 굉장히 특히 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이 사이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 보면은 이제 1차 전쟁 해가지고 아르메니아계 세력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변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점령했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의 이 땅을 점령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휴전을 했고 2020년에 또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대규모 공세를 해서 영토를 탈환했다. 러시아가 그 다음에 중재를 해가지고 휴전을 했는데 이후 23년 아제르바이잔의 남은 지역을 시선 정리했는데 이게가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없는 통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남은 지역을 차지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러한 술수들이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모조리 무너졌다. 이게 무슨 술수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싸움을 하는데 2022년에 그 휴전으로 종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에 이 러시아군이 주둔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휴전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 러시아가 전쟁의 정신이 발린 사이에 아제르바이잔은 20시간도 안 돼서 저 지역을 재탈환하고 러시아의 거기 있던 평화유지군은 가만히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 아제르바이잔은 힘을 더욱 과시하여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나이체반을 잇는 회랑의 통제를 FSB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그런 그 중앙정보국 뭐 이런 곳인 것 같은데 FSB가 아니라 국제적 중립기구 어쩌면 미국이 담당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주황색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여기를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러시아가 이거를 그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중립적인 기구가 특히 미국이 좀 개입을 해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그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는 푸틴에게 큰 걱정거리다. 그 제재를 피하기 위한 교통망 건설, 예컨대 이란과 연결되는 철도 건설을 과속화하고 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미래에 서방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요한 구원자이다. 보면은 이제 이란이 여기에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아제르바이잔이 말을 잘 들어서 여기다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도루묵이 됐다. 지금 그 얘기죠. 터키,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강력하다. 저도 잘은 몰랐는데 아무튼 아제르바이잔이 아무튼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좀 뭔가 종이 호랑이인 게 들통나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도 이제 맘대로 하기에는 좀 이제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얘기죠. 그 푸틴의 영향력을 되찾을 유일한 희망은 러시아의 에너지 식량을 의존하며 러시아 군사기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아르메니아일 수 있다.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 전쟁은 이제 2020년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 EU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 푸틴이 미친놈이라는 거를 이제 아르메니아도 이제 뭐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 더 중요한 것은 2015년, 16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자행된 학살의 기용으로 오염된 터키와의 관계, 튀르키예와의 관계 정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915년에서 16년 사이에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있었다. 오스만 제국이 수백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을 강제 추발 학살했는데 1993년에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그 아까 그 섬 같은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하니까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며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이것 때문에 뭔가 그 우린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대만 관계 좀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이제 최근에 아르메니아 총리 파슈인얀이 화해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이고 양국 간 외교 회담과 국경 개방 논의가 재개됐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 나고르노 카라바흐 관련 헌법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다라고 하는데 이 헌법이 무슨 얘기냐?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좀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그걸 이제 위해서 뭐를 요구하냐면은 아르메니아한테 아르메니아 헌법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 지역에 그 영유권 중령을 삭제하는 국민 투표와 이 뭔가 이제 그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일본하고 또 뭔가 비슷한 게 이제 뭔가 역사는 돌고 도는 좀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남부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한 자유로운 통행권을 원한다. 이 자유로운 통행권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좀 왔다 갔다 하게 해줄 수 있게 해달라. 이러한 요구는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여전히 아르메니아를 깊이 불신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런 요구를 하면은 이제 좀 뭔가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판이 깨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국경 무역의 혜택을 먼저 체감하고 난 후에야 헌법 개정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아제르바이잔이 이 헌법 개정과 이 영토를 통한 자유로운 통행권 이걸 한 번에 하지 말고 한 번에 요구를 하면은 이러한 이 평화를 향한 길이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르메니아는 터키 국경 개방과 자국 영토 회랑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기를 원하며 이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공식 평화 협정보다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은 이 헌법에서 저 지역에 아르메니아 거다라는 그거를 빼야지 공식 평화 협정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근데 이걸 국민 투표를 하려면 아무튼 오래 걸리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거를 헌법에서 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알기로는 이거를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에 다시 거의 다 차지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도망간 걸로 추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다 추방이 돼서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아르메니아 땅이 아닌데 이거를 헌법에 남겨두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하여간에 이거를 헌법에서 빼는 거에 대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알기가 쉽지 않은 좀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 공식평화협정은 좀 먼 얘기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터키와의 그 튀르키예와의 국경을 개방하면서 이 아르메니아 여기에 이 회랑을 설치하는 거를 동시에 진행하기를 원한다. 좀 뭔가 좀 그게 얼핏 듣기에도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푸틴 정부는 이거를 이제 방해를 하려고 온갖 짓을 하고 있고 이 파시냔 이 아르메니아 대통령을 총리인지 대통령인지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6월에는 이 파시냔 총리가 정부가 9월에 쿠데타 음모를 저지했다. 아무튼 이 뭔가 러시아를 통해서 시작된 뭔가 쿠데타 혐의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하여간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흑해가 여기 있고 보면은 딱 봐도 그렇죠. 러시아가 위에 있고 이란이 밑에 있고 터키가 밑에 여기에 있고 사방이 중요한 나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하고도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쪽 이 남코카서스 저도 여기가 코카서스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 알았고 사실 코카서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긴 했는데 코카서스가 여기구나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여기에 정세에 대해서 좀 더 이거를 정리를 하고 기사를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서 다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쪽을 좀 더 이해하는데 잠시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